55대 48 전주 KCC가 인천 전자랜드 상대로 7점을 앞서 있습니다. 앞선 3쿼터에서는 에미스 선수가 10득점을 집중시키면서 일단 KCC가 기분 좋게 3쿼터를 마감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점이라고 하는 점수 차이는 이게 이제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건데 4쿼터 초반 페이스, 그 다음에 전자랜드가 외곽 싸움에서 결국 석점짜리가 오늘 4쿼터에 터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오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전자랜드가 먼저 공격하는 4쿼터입니다.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정일양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세트 플레이를 하면서 전자랜드가 슛 찬스가 마음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상재 이 정영삼한테 석점짜리 찬스가 걸려야 되는데 이 셋업을 할 때는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한 더블 스크린이라든지 움직임이 많아야 되는데 슛 찬스가 여간에서는 지금 발생이 잘 안 돼요. 이번에도 정영삼 선수가 슛을 시도하지 못했고요. 스텝백, 점프슛, 아스카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송교창. 오늘 송교창 선수가 골 밑에서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오픈 찬스입니다. 정일양이 큽니다. 들어갑니다. 정일양 석점포입니다. 정일양 선수 오늘 아주 이 전반에도 그러고 아주 깨알 같은 깨소금 같은 지금 득점을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7점에서 지금 9점으로 달아나는 점수. 그야말로 쏠쏠한 활약을 이어주고 있는 정일양 선수고요. 정영삼의 석점 짧았습니다. 송교창의 또 한 번의 리바운드입니다. 골 밑에서 활발한 움직임의 송교창. 리바운드 이제 7개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현민. 정작 석점포가 필요한 것은 인천 전자랜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KCC가 석점포 한 방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3초 남았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외곽으로 먼 거리 이현민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탭아웃 상황. 박찬희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아스카 볼 살짝 놓치면서 속공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인천 전자랜드. 알만 아스카. 정일양의 수비 코너 쪽 슛모션 정영삼. 이동해서 던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외곽. 왜냐하면 저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던지는 슛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카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격 의사가 없이 공을 빼주게 되다 보니까 결국 찬스가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정면의 클락. 이현민 샤클락이 쫓깁니다. 2초 1초 송교창 길었습니다. 박찬희가 따냈습니다.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 인천 전자랜드. 정혁은 송교창의 막 정면 강상재가 뜹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벗어났어요. 그만큼 이제 마음에 짐이 된다는 거니까 이런 것이 이제 어렵게 계속해서 득점이 오늘 물론 석점짜리 지금 3방이지만 그만큼 찬스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어요. 스크린 이용해 두 선수 사이 밀고 올라갑니다. 반칙. 강상재의 반칙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후부터 전자랜드가 강팀을 많이 상대하게 되거든요. 이후 상대하는 팀들을 보면 KGC, 삼성, 동부, 모비스, 오리온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창원 LG까지. 또 하나 이제 이것이 왜냐하면 연승을 탔을 때 선수단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건데 이게 하위권에 있는 KCC한테 오늘 게임을 내주게 되면 선수들도 역시 침체의 분위기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 팀하고의 맞대결에서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물론 전자랜드가 게임을 상위 팀한테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안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인천 전자랜드 현재 뒤져 있고요. 유도훈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모았습니다. 58대 48 10점을 KCC가 현재 앞서 있습니다.
KCC도 사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3승 10패, 2할 3푼 1, 2의 승률로 좋지 못한 이번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글쎄 이제 아스카 선수를 전반기 마지막에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바꿔놓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격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늘같이 국내 내외곽의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국인 선수가 들고 칠 수 있는 어떤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귀여운 이 꼬마 아이들이 치어리더와 함께 율동을 맞춰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길을 모아 KCC 삼촌들 파이팅. 지금 이 정도 나이대 아이들에게는 KCC 선수들이 딱 삼촌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엄청 큰 삼촌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삼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귀여운 아이들의 율동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KCC가 오늘 경기 포함해서 최근 4일 동안 3경기를 치렀고요. 오늘 경기 포함해서 앞으로 3경기가 모두 홈인데 오늘 그리고 하루 쉬고 오리온 또 하루 쉬고 부산 KT전 경기 일정이 상당히 좀 빡빡해요. 그렇지만은 이겨 나갔을 때 결국 이제 확률이 좋아진다는 거니까 예. 그만큼 선수단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선수들의 모든 어떤 것이 그 시너지가 상승작용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원정 경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홈 경기로 오면서 선수들한테 편안함도 주고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게임이 양쪽 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6강을 포기할 수 없는 KCC 또 6강 언저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오늘 게임을 내줬을 때는 이제는 새로운 판을 걸어야 되는 이제 전자랜드의 그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장영삼 먼 거리 척척 나갔습니다. 높게 튀어오는 공. 자, 일단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고요. 비디오 판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과연 어떤 선수의 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선수들이 조금 더 전자랜드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10점이라는 점수가 선수들의 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슛이 오버되는 확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전주 실내체육관에는 어김없이 엑스파일의 배경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터치가 과연 어떤 선수였을까요? 빅터가 볼을 좀 감싸 안는 모습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정일왕 선수의 오른발 정강이 쪽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KCC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 터치는 빅터 선수였습니다. 전주 KCC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8대 48 여전히 10점 차가 유지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가장 많은 점수 차이로 갔는데 이번 점수를 만약에 얻어낼 수 있으면 10점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게 이제 오늘 게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전자랜드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유도원 감독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주고 또 2대에서 빨리 킥아웃 자, 롤 퀵 리바운드 더 이상 뺏기지 말고 알겠어? 차근차근히 하나 한 거 따라가서 급하게 하지 마라. 알겠지? 그다음에 볼 잡기 전에 내가 찬스인지 아닌지 오늘 득점해야겠다 그러면 어디 찬스도 보고 그냥 슛만 보고 오늘 겁먹으면 수준 안 보고 막 이렇게 농구를 하면 어떡해. 볼 잡기 전에 볼을 해야 돼. 이게 판단이 찬스냐 아닌지 알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막 돌아간다고 정신없이. 괜찮아 다시 시작해. 리바운드 해야 돼 리바운드. 빠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너네가 스크린 막 들어야 돼. 잘 잡지 마.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해줬던 유도원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유도훈 감독이 사실은 이 작지만 상당히 지략가이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 전자랜드를 상당히 끈적끈적하게 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또 유도훈 감독이고. 근데 이제 이 외국인의 어떤 이 부상 이것이 이제 자꾸 맞물리면서 지난 시즌보다 조금 삐거덕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외국인 선수의 그 선발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예. 뭐 지난 시즌 말씀을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지난 시즌은 악몽 같은 한 시즌이 됐던 인천 전자랜드였고요.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높게 튀어오른 볼. 강상재의 마지막 터치. 계속해서 KCC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추승균 감독. 일단은 전주 KCC 홈팬들 입장에서는 참 오랜만에 KCC 선수들이 홈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는 부분이 아주 반가울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차바이 선수가 군 전역을 했지만은 시즌 막판에 이제 부상 때문에 클락의 득점입니다. 12점으로 가장 큰 점수 차이로 이제 벌렸어요. 예. 군 전역 때 이제 이 부상이 지금 완쾌되지가 않아가지고 몸이 지금 무거운데 이 차바오 선수가 빨리 한 건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돼요, 지금. 예.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반칙이 나왔고요. 차바위가 살아나야지만 또 인천 전자랜드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영삼 선수도 아직 이 부상 중에 조금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띄우려면 차바위 선수가 살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변수로 또 지금 이제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김지환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차바위 선수의 활약이 필요한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5천원에서 던집니다. 또 한 번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장재 선수 너무 지금 한 번은 왼쪽 백퍼드 한 번은 오른쪽. 정일영입니다. 송교창과 정일영 선수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결국은 타임아웃의 선수 교체까지 변화는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마저 떨어지진 않고 있네요. 점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어느덧 16점 차. 정병국의 손 맞고 흘렀습니다. 또 한 번의 턴오버. 아이라클락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송교창 선수가 골밑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자랜드가 지금 4쿼터에 지금 무득점이에요. 4쿼터 지금 5분 51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4분 10초 동안에 뭐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잘 치고 성공. 반면에 KCC는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면서 점수차를 더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이트. 두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정명국 뒤쪽에 박찬희. 다시 정명국이 이어봤습니다. 빅터 외곽에서 빠른 패스. 박찬희 돌아온 정명국. 타고 들어가는 정명국.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라클락이 반칙. 조금은 물 흐르듯이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전자랜드가 조금 답답한 그 흐름의 경기를 계속해서 지금 펼치고 있어요. 48득점에 묶여있는 전자랜드고요. 5분 39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4쿼터 들어서는 득점 능력이나 득점 이 분포 자체가 아예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카 정병국 이어받고 쏩니다. 석점입니다. 4쿼터 첫 득점 정병국 선수입니다. 자, 희망의 석점포를 하나 쏘아 올렸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후에는 이제 수비에서부터 연결이 또 되어야겠죠. 송교창 정면 정일영에게 이어줍니다. 던집니다. 빗나갔습니다. 강상재의 리바운드. 차바위 박찬희 나가봅니다. 박찬희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골밑 외곽전들 바운드 패스. 또 한 번의 석점. 차바위의 석점입니다. 석점포 연속 9강을 꽂아놓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이러면 또 알 수 없습니다.
득점이 되지 않고 있다. 석점 도방이 분위기를 전자랜드가 다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석점 도방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네요. 예. 정병국 선수가 아이라 클럽 앞에서 석점포를 꽂아 넣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석점포. 이번에는 다른 위치에서 다른 선수 차바이 선수가 석점포를 꽂아 넣으면서 점차를 이제 9점 차까지 좁혀놓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또 차바우 선수가 저 득점 하나로 인해서 본인 컨디션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또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전자랜드로서는 상당히 또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최승용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상대 주지 말랬잖아. 스리퍼 싸움하면 또 안 된다니까. 얘네. Need to score. 최승용 감독이 슛하고 올라와서 붙잖아. 너 교창이랑 가져 나와야 돼. 풀컵 자. 그래요 같이. 그래요 그래요. 네. 슈리 오케이. 상유 있고 움직이면서 알겠죠. 일단 추승용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장 처음으로 던진 말은 석점 주지 말랬잖아 라는 얘기였습니다. 점수 차이에서 지금 외곽에 결국은 전자랜드는 이 인사이드보다는 외곽에 강한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지금 정병국 차바위한테 석점 2방 그렇지만은 또 여기에서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잊어버리고 결국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분위기를 쇄신하고 KCC 선수들이 다시 코트 안으로 투입됐습니다. 송교창이 파기 시작합니다. 브라빈 돌파 득점까지 연결시킵니다. 지금 같은 득점은 아쉽죠. 저게 개인 돌파로 해서 득점을 준다는 것은 수비에서도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네요. 정병구 골 밑으로 짧게 볼 떨어뜨렸습니다. 아스카 올라갑니다. 백보드를 활용해서 2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결국 4쿼터 들어서 김태환 해설위원께서 전자랜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곽이 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그 외곽이 지금 조금씩 터지고 있다는 부분은 전자랜드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팀 파울이 2개인데 조금 더 적극적이래야 돼요. 블락이 나왔습니다. 아스카. 에미스 선수가 조금 무리했네요. 에미스 잠시 아스카를 노려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맞고 들어갑니다. 차바위 외곽으로 정병국 안쪽 투입 알반 아스카 포스업 에미과의 매치업 돌아섰습니다. 훅슛 나갔습니다. 조금 무리한 게 왜냐하면 외곽을 맞지 않으려고 그러면 수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와이드 포지션으로 다 펼쳐나가요. 지금 넓게. 그러니까 1대1을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아스카 선수의 무리한 슛 자신이 없었어요. 홀딩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그만큼 인사이드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웃사이드 슈트하우스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전자랜드의 이제 고민거리인 거죠. KCC의 공격 코너처 발을 떼지 않고 있는 송교창 이동합니다. 안쪽 들어가는 손짓 다시 한번 달리는 송교창 외곽 전달 4초 남았습니다. 3초 남겨놓고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강상재 박찬희에게 다시 강상재 달려 들어옵니다. 외곽 전달. 이번에는 속공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전자랜드. 사실은 지금 같은 거를 공격적으로 몰아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체력도 많이 고갈된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에도 조금 붙인다고 볼 수 있어요. 인천 전자랜드 유동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9점을 뒤져있는 인천 전자랜드고요. 석점포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정병국과 차바이의 석점포가 나오면서 뭔가 따라붙는 분위기까지는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몰아치는 모습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우회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찬스의 마무리를 못 시키네요.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전주 KCC와 인천 전자랜드의 시즌 5번째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동 감독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드
잘 봐. 아이바 그럼. 아이바 애프터 스크린하고. 봐봐. 아이바는 이거 하면 찬이는 알겠지? 그다음에 야 턴오버 나와 상관없어. 1대라고 하고 이제 넘어오자마자 상대도 바로 포스업이면 바로바로 넣어주고 반대 투백 게임은 바로바로 해줘야 돼. 알겠어? 야 이제 타임 없어. 그다음에 야 수비는 적극적으로 압박해갖고 에이 포스업 들어가면 뭐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압박해서 윗사이드 3번 주는 리바운 다 들어가. 알겠지? 야, 팀발 하나 남았어요. 2분 57초가 남아있고요. 65대 56으로 현재 전주 KCC가 인천 전자랜드에게 9점을 앞서 있습니다. 유동 감독이 선수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타임아웃은 모두 썼고요. 2분 57초를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스스로가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예. 네. 정병국 거친 수비에 가로막혔고 안쪽 투에 아스카 에미스 따라붙습니다. 포스트업 돌아섰습니다. 아스카 2포인트. 저 공격의 시간을 길게 갖고 가질 말아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추격의 불씨를 지키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줬던 박찬희 선수였는데요. 반칙이었습니다. 박찬희 첫 번째 게임 반칙. 자, 이제 팀 파울이죠. 예. 두 팀 모두 현재 팀 파울 4개씩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팀 파울 적용이 돼서 바로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이현민 2분 31초가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미 윙에서 발을 뗄 듯 이제야 뗐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득점과 함께 반칙을 넘어있는 안드레미 선수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에밋 선수의 쐐기 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에밋의 득점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아까 결국 석점 시속 게임에서 6점으로 달아나는 그 기폭제의 역할, 또 지금도 10점으로 갈 수 있는 에밋 선수의 보너스 완샷까지 지금 얻어내면서 승리의 결정적인 골이 2개가 오늘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추가 자유투 빗나갔습니다. 맞죠? 그나마 인천 전자랜드 입장에선 다행인 상황이 됐죠. 비하인드 백드리블 박찬희 나가섭니다. 정명국 블락이 막혔습니다. 송교창의 블락. 다시 한번 아스카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아스카 7점 차. 자, 어쨌거나 희망은 아직도 조금 살아있다고 봐야 예. 되는데. 이번 수비가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인천 전자랜드거든요. 네, 시간을 충분히 쏟아붓고 있는 이현민. 서두르지 않습니다. 키로 넘겨주는 패스. 올라갑니다. 석점 불발. 리바운드 다툼. 송교창 선수의 적극적인 플레이. 하지만 KCC의 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2점짜리냐 석점짜리냐 지금 이 패턴은 이제 지시도 됐는데 예. 과연 아스카냐 정병국이냐. 강상재 들어가 봅니다. 멈춰서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5점 차. 1분 25초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KCC는 이번 공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안드레미. 도움 수비를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도움 수비를. 예. 아스카이 수비. 외곽으로 송창용. 안쪽 투입하지 못합니다. 3초. 스텝백. 안쪽으로 1초 남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1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한 번의 긴 패스 정병국. 박찬희 잡고. 이거 바깥쪽으로 갑니다. 3점입니다. 강상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미스 리바운드. 이번 석점이 들어갔더라면 정말 경기가 뜨거워질 수 있었는데요. 그 도가니를 몰아낼 수 있는 공격 득점 하나가 안 되나. 예. 그래서 지금도 패스가 조금 말랐어야 돼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인천 전자랜드. 에밋 한번 흔들고 빙글 돌았습니다. 스핀 무브. 송교창 올라갈 때 반칙.
송교창 선수 얼굴 쪽을 가격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스카의 반칙. 아스카도 개인 반칙 4개째. 자, 자유투를 내주게 됐고, 자, 송교창 선수가 자유투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밋의 패스를 받은 송교창. 일단 뭐 자유투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인천 전자랜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자유투 이후에 팀의 특징인 수비력을 좀 살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들어가긴 안 들어갔고 6점의 차이면 공격이 2번이 가야 되니까. 자, 이게 지금 2번을 가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거의 KCC 쪽으로 굳어져 간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뭐 승리의 9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KCC. 오늘 경기 이제 승리를 거두면 앞으로 있을 이제 2번의 홈 경기를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들어가고, 자, 기회는 한 번 더 오게 되네요. 박찬희 25초 남아 있습니다. 정명국 쏘지 못하고 다가갑니다. 정명국 높게 올려놓습니다. 득점 불발. 손흥민 한번 몸으로 밀고 아스카 2포인트입니다. 석점차 반칙으로 끝낸 박찬희 선수입니다. 이번 자유투 글쎄요. 석점차의 이현민 선수의 자유투거든요. 자, 뭐 이게 2개 다 안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연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게 뭐 그렇게 2개 다 안 들어갈까요? 이현민 선수가 또 선수도 뭐 둘 중에 하나는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현민 선수가 자유투가 또 좋은 선수거든요. 다만 이제 빠른 공격 이후에 파울 작전 전자랜드 이런 것은 하나 이제 바람직하죠. KCC는 하나만 넣더라도 성공일 텐데요. 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KCC 홈팬들 모처럼 만에 8경기째 만에 KCC 홈 경기를 보고 있고요. 하나가 안 들어가면 이제 어떤 변수가 한 번 좀 생깁니다. 그 변수마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2개를 모두 성공시키는 이현민. 석점짜리 한 방의 파울 작전. 강상재 던집니다. 석점입니다. 강상재.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울 작전을 다시 한번 이현민에게 반칙을 하는 강상재 선수입니다. KCC 선수들도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유투가 좋은 이현민 선수에게 첫 패스를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강상재의 석점 2점 차입니다. 69대 67. 오늘 경기 과연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예상된 흐름대로 경기가 끝이 나게 될지. 남은 시간 7.7초. 이현민 자유투 2개. 여지없습니다. 이현민. KCC 홈팬들은 조금씩 표정이 편안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넣고 파울 작전. 슛이 들어가야 가능한 건데. 이현민 땀을 이겨내는 이현민 선수입니다. 너가 최고 이현민. 정말 최고의 자유투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현민. 박찬희 강상재가 먼 거리에서 쏩니다. 석점입니다. 또 한 번 들어갑니다. 한 점 차. 이렇게 경기가 종료를 했습니다. 강상재의 연속된 석점포로 추격의 불씨를 지펴봤던 인천 전자랜드. 하지만 추격은 추격에서 그치고 맙니다. 최종 스코어 71대 70. KCC가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시적 일반의 스코어의 우위, 게임 운영에서 KCC가 앞서는 그 게임을 펼친 게 결국 외곽 싸움에서 우위를 보였고, 에미 선수의 결정적인 득점이 결국 오늘 승리를 가져가게 만들었다. 전자랜드는 결국은 자, 외곽 싸움에서 실패를 한 점, 그만큼 오늘 부담감이 많았던 점이 결국 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먼 거리에서 석점을 성공시켰던 강상재 선수였는데요. 빛바랜 석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왜 진작에 저렇게 마음을 비운 슈팅을 하지 못했냐, 무심의 슛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 슈팅을 결국 마지막에 가서 2방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인천 전자랜드는 모비스 전자랜드
또 LG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동부까지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 경기 한 경기가 아쉬운 상황에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전자랜드가 상당히 아쉬운 게임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내일은 서울 삼성과 안양 KGC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으로부터 중계되는 이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는 SK와 LG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 같은 시각 MBC 스포츠 플러스 2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이어지는 M스플 투나잇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해설위원, 장혜인 아나운서, 캐스터 이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